좀 어렵게 나오나? 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 잠깐만요. 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어딨노? 새로 고침이 할까? 페이스북 보면 나오겠죠? 시청자 사람 있을까? 나오고 있네. 시청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있을 리가 없지. 나라도 안 볼 건데. 이거 다시 보기 정리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지. 나중에 또. 좀 빡치네요. 어쨌든 방송을 시작한 김에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야겠죠? 진짜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나마 그 와이파이가 돼서 다행이야. 이게 있다고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져온 건 많은데, 할 게 없네. 근데 난 라이브 같은 거 진짜 못하는데. 누구 보는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누구요? 김어진 쇼 23화를 올려야 됩니다. 김어진 쇼 올려야 되는데, 게스트도 일단 없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김어진 쇼 23화는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게스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만드는 콘텐츠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뭐냐면 라이브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녹화를 다 떴거든요? 녹화를 언제부터 시작했지? 한 5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녹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한 11기가짜리 영상이 딱 나오고 나서 그거 복사하는 중에 생각해보니까 재미없는 거야. 혼자서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변명도 좀 하고, 영상 이렇게 일일이 자막 따라서 올리고 하는 것도 빡칠 것 같아서, 좀 쉬어간 느낌으로, 유튜버라면 누구나 한 번씩 다 한다는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녹화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겠다 싶으시면 나가셔도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여기서 별풍선 받는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녹화하면서 해봤던 거 그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거 편집하기가 빡쳐서 라이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재미없습니다. 평범한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어떻게 알았지? 네, 맞습니다. 자막 안 하려고 합니다. 자막 너무 빡치다고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돈을 받아가면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다시 보기 정리를 하면 그때, 다시 보기 정리해서 유튜브 올려야 돼, 올리기는. 그때는 아마 자막을 해서 올리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편집하고 자막하고 하는 게, 지금 녹화가 끝나니까 7시인데, 그거를 편집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심지어 지금 여기가 교회거든요? 교회 청년부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게스트가 없어서 한 번, 어차피 쉬어하는 거거든? 게스트가 없는 마당에는? 그러면 좀, 지금 대충 하자 싶어가지고. 대충 하자 싶어서 한번 그냥 지나가 보려고 그냥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라이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브이로그라고 해도 어쨌든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돈 내고 샀던 것들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이제 최근에 콘텐츠들 내지는 뭐 어떤 물건들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돈 내고 샀던 것들을 좀 자랑을 하려고 물건들을 몇 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자랑을 하면 이야기가 먹을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왜 재미없나 생각해보니까 말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요.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막 이거는 사셔야 되고 뭐 재미있고 뭐 저는 재미있게 봤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뭐지? 왜 유익하죠? 이게 왜 유익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도 좀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 약간, 왜 재미없나 생각해보니까, 게스트가 있을 때는 어쨌든 게스트가 하는 말에 그대로 내가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재미인 건데, 혼자서 하려니까 어쨌든 내가 사람들 반응을 예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습 안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감도 없지,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정말 프로덕션 레벨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할 생각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재미없네요. 혼자 만든 콘텐츠를 여러 개 연습해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녹화 끝내놓고 돌아켜보면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지금 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사람들의 반응이나 무엇일까. 김원진 씨는 기본적으로 남의 반응을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것이지만 적어도 편집할 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출연하고 있을 땐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획 단계, 출연 단계에서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 내지는 50명밖에 안 되지만 김원희 기호를 알고 계시거나 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좀 알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서 라이브를 과감하게 시도해봅니다. 메이크업도 하나 없고요. 조명도 없고 지금 난리가 없어진데요. 원래는 녹화해놓고 편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리액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을 때, 내지는 별다른, 딱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싶을 때는 정해놓은 지금껏 텀블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해서 샀던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다 쌓아놓지? 잠시만요.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그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파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파서 금요일에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고 오늘 면회를 이번 주 금요일은 어제구나. 예, 어제 급하게 입원 언제냐? 오늘 토요일이죠. 목요일인데 그러면 하여간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입원을 했고 해서 어제는 동생이랑 가족이랑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콩돌이인데 이름이 콩돌이를 면회를 못 갔어가지고 이제 면회 갈 때 싶어서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제 1시 반인가에 출발해서 면회를 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내 지금 뭘 들고 다녔냐면,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런 것들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콘텐츠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해야지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찍고 나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콩돌이요. 어떡해. 사실, 콩돌이가 어떤 개냐면, 말티즈인데, 제가 농담을 한 소리지만, 야생 말티즈예요. 원래 유기견이었다고 해요. 유기견이었다고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친구분이 이제 맡았다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나? 구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수라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기르고 있다가, 그분이 맡을 수가 없게 됐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맡을 사람 찾아보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알겠다 해서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더라? 2012년부터 있었던 가족이거든요. 되게 사실은 노견이 지금 되게 나이 많이 먹은 개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털 깎아놓으면 그게 몸뚱이가 요만해가지고 콩돌이라 불렀어요. 근데 RTG가 대부분 그렇듯이. 그런데 나중에는 뒤룩뒤룩해져가지고 무슨 북극곰 새끼처럼 크더니 애가 올해 5월인가 4월이지? 되게 최근이야. 갑자기 성인병에 걸린 거죠. 네, 나이를 못 속이고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갑자기 당뇨병이 콱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줌이 질척질척해지는 것 같다 싶더니 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고 기운이 없어지고 살은 쭉쭉 빠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데려가 봤더니 인슐린 수치가 정상에 4배 이런 식이 인슐린이란다. 인슐린 나오면 안 되지. 혈중 오줌의 당 농도가 정상치 4배 이런 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되게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걔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렇게 말하는 되게 부끄럽지만 가족들이 다들 바쁘고 각자 생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콩돌이만 전담으로 보는 식구가 없죠. 그래서 걔한테 밥 주고 잠 재우고 최소한의 정도로만 귀여워해주고 또 어떤 거 있었지? 물 주고 간식 주고 정말 최소한으로만 이렇게 길렀거든요. 그래서 걔를 정말 진지하게 이제 가족으로서 반려견으로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걸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병이 덜컥 걸려도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 가서 받아온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매일 놔준다고 놔줬어요. 그런데 쉽지 않지. 그리고 애가 아까 말했지만 야생에서 이제 자라다 온 게 있어가지고 워낙 성격이 개 같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개지랄을 떠는 그런 개거든요. 아주 사나운 개야. 그래서 주사 놓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도저히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곤욕을 치르시더라고. 그런 상황이어서 인슐린 주사 몇 번 놔주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별걸 다 말하지만 막판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엊그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가 갑자기 수컷이니까, 생식기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오줌 싸는 부위가 이제 하도 이 당뇨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피부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합병증을 이렇게 부은 것 같대요. 해서 병원에 그것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뭐가 급한 문제냐면 이거 꼬치가 부풀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가 혈중 당 수치가 이게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살아있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원에 있어서 입원에 있는 애를 지금 어제는 동생이랑 엄마만 면회를 갔고 오늘은 이제 저랑 동생이랑 면회를 갔다 온 거예요. 동생은 이제 그동안 쉬다가 이제 알바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주말이나 돼야 보겠네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고 나는 뭐라고 해줄 말이 없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덥건 말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나마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기른 동물이거든? 사람 아닌 것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사람 아닌 거 집안에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오래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잖아. 그래서 잘 길러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의 집안에서 방치를 해놓았고 그래서 당뇨병 나이를 못 속여서 당뇨병에 걸렸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다가 지금 입원까지 한 건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가져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진짜 미안하다 하는 생각으로 면회를 갔죠. 이 날씨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에어컨 켜놓고 교회 청년부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라이브 방송하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나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텀블벅이니, 아니면 이제 쇼핑몰이니, 아니면 이제 특별 기획이니, 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콘텐츠들 제가 최근에 뭐 샀던가, 구독했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잔뜩 들고 왔어요. 이고지고 해서
면회 갈 때도 들고 오고, 여기까지 들고 오고 다 했는데, 정작 다 녹화를 해놓고 11기가가 나왔거든? 11기가를 녹화를 해놓고 나서 복사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재미있나? 이게 재미있지가 않은 거라, 이게. 오씨. 갑자기 막 현타가 팍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막을 안 알려준 꼼수다. 근데 일단 맞는 말이고요. 부정하지 않을 거고요. 네, 부정하지 않을 거고, 나중에 나중에 다시 보기 정리할 때 다시 보기 정리할 때 최소한 자막을 씌워서 올릴 거고, 그런데 어쨌든, 라이브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시청자 여러분과 인터랙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죠?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반응 되게 늦게 올라와.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한 30초쯤 뒤에 이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고 막 1분이란다.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가 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하면 내용은 나올 건데 이걸 누가 보고 싶을까? 그러니까 김어준 쇼 다른 것들은 그냥 게스트 구경하는 재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 만담이 나오는 거라든가 뭐 그런 재미라도 있으니까 그거를 살릴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거는 완전 너무 유익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용만 시키는 대로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하나 끝난 거라서 그 내용이 11기가짜리면 그 편집만 늘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출연자 김어준이 퇴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자 김어준이 왔는데 빠꾸먹인 거죠. 그래서 출연자 김어준이 다시 출근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 방송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까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완전 재미없었던 분들은 좀 뺄게요. 완전 재미없었던 분들은 좀 빼고 원래는 생각나는 거 다 가져왔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부분들만 몇 개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했어. 근데 전부 다 가져와서 전부 다 찍어놓고 녹화해서 편집할 때 가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평준화 돼버린 거죠. 하향 평준화.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말았어요. 몇 가지만 골라서 할게요. 자분열이 뭐가 나빠서 그런 거죠. 너무 자아가 통합돼 있어도 곤란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지나치게 자아가 통합되어 있는 사람은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전혀 바꾸지 않고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사람들은 약간 기계라고 생각이 돼.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아 분열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정말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게 번복이 되면 그건 곤란하다. 막 번복이 되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정도 수준이 가면 그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기 반성도 하고 자기 부정도 좀 하고 자기 합리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강아지? 예. 네, 다시 강아지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리캡을 해드리자면, 원래 저희 집안 강아지는 기르고 있고요. 2002년부터 기르던 강아지인데, 이번에 성인병에 걸려서, 당뇨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 있습니다, 무려. 원래는 되게 꽤, 당뇨병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저희 집에서 케어를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죽일 놈이고요. 네, 그러게요. 이 날씨에 아프면 안 되는데, 제 동생이 막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어제도 면회 갔고, 오늘도 면회 갔는데, 그리고 콩돌이가 제 동생 아니면 말 안 듣는 그런 개예요. 그런 게, 왜냐면, 사람한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개라서, 아니면 사랑을 좀, 어그러지게 받았다가, 유기됐다가 다시 입양돼서 들어온, 옆에 팝업 어떻게 띄우지? 옆에 팝업 어떻게 띄우는지 몰라요. 어떻게 띄우는지 모른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팝업? 잠시만요. 컴퓨터로 한번 띄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초보라서, 지금 여기서 라이브 하고 있는 거를 PC에서 정리가 되나? 안 되지 않나요? 팝업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대자보에 써서 저기,
아, 물리적인 방법.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필기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 있나? 그래, 없다고. 아, 있는 줄 알았잖아. 나는 라이브 처음 해본다고요. 이런 식의 라이브는 처음 해봐서. 난 있는 줄 알았어. 유튜브도 있지 않나요? 없나? 뭐 하여튼지 간에, 근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이라서 나중에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막,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막 나중에 갑자기 막 그 시청자분이 막 세 명 더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공지할 건데, 제가 너무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하여튼지 간에, 이 날씨에 그런 의미에서 갔다 왔고, 밖에 나온 김에 그냥 그 교회 청년부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녹화하고 그거 편집해서 올리자 싶었는데, 녹화해놓고 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라이브로 그 내용 그냥 어느 정도 그 간추려서 일부만 좀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중간중간 여러분께서 그냥 인터럽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난입하셔가지고 재미없으니까 딴 얘기 하세요. 술 마시세요. 막 이런 거 하면 그냥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아프리카 BJ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하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그 기본 줄거리는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너무 카메라에 들이대나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제가 몇 번 말하고 있지만 지금 쇼핑몰이라든가 텀블벅이라든가 하는 데서 후원을 했거나 구매를 했거나 해서 이제 가져왔던 샀던 것들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거 소개하지? 근데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다 소개하니까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냥 부담스러워. 오늘 진짜 더워요. 오늘 말도 안 돼. 오늘 좀 평소보다 많이 걸어놨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더위가 어떤 더위냐면, 제주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서 느끼던 그 남도의 더위예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런, 그러면 중부권, 북부권, 북부라고 하면 이상하구나. 여하튼 간에 좀 더 위쪽 지방은 더위라고 해도, 안 돼.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더위가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는 그런 더위예요. 진짜 막 태양 빛이 따가워가지고 더운 그런 더위라 가지고, 이런 더위를 경기도, 서울 이쪽에서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그렇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절반은 공감하고 절반은 공감을 못 해요. 사양하고 싶습니다. 평양에서 더위를 느껴본 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 더위는 사양하고 싶네요. 개마고원으로 가야 될 판이에요. 양산 쓰면 좋지. 양산이라. 양산은 모르겠고, 맨날 선블럭 크림은 발라야지 맨날 생각하고 맨날 까먹어요. 우산이라도 써야 될 것 같아. 양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선크림 항상 발라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까먹고, 나와서 항상 후회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와야지. 집안에 있으면 게스트도 없고, 만들어 놓은 분량도 없고, 호주 워홀 얘기는 너무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나름 비축분이니까. 그래서 나름 아껴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다가 밖으로 나온 건데, 콩돌이 면회 가는 김에 한 건데, 참, 왜 나왔지? 좀 해 떨어지고 좀 식으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좀 시원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해가 안 지잖아요. 8시가 돼도 밝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 떨어지고, 집에서 걱정할 때쯤 되면 집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근황 보고하는 느낌으로다가 최근에 뭐 샀고, 뭐 읽었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제일 최근에 제가 구해서 온 게 이겁니다. 워커스 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 이게 최신호고, 최신호 포함해서 최신 3권을 이제 과호를 알라딘으로 샀는데, 그냥 딴 얘기를 하자면, 알라딘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주문을 7월 9일인가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7월 9일에 주문해서 이제 주문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배송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월 9일에 주문 완료 배송 출발해서 며칠 지나다가 이제 금요일 때쯤 오겠다 싶었는데 이게 배송 추적이 되잖아요. 배송 추적이 되다가 제가 알라딘 잠실 중고 매장으로 원래 그냥 잡지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잡지고 원래 그냥 그 책으로만 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웹진을 만들었다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부터 좀 사고 싶었던 그런 건데, 이게 한 권에 10,000원이니까, 이거를 월간 구독을, 1년 구독을 하려면 한 번에 12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빡시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뭐 제대로 못 샀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조금, 이런 데 쓸 돈은 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콘텐츠에 돈 너무 못 썼으니까 좀 쓰자라는 생각으로다가 이번에 산 것 중 하나가 이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소개하려고 오늘 기획을 했었던 건데 대실패했고 하여튼 무슨 얘기 없었지? 그래서 7월 9일에 이제 배송 출발해서 이렇게 쫙 오는데 그 알라딘 잠실 중고 매장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무슨 신천 신천 택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물건이 딱 와서 여기로 가지라는 거예요. 며칠째.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래서 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볼 생각으로 알라딘 잠실 매장에 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내가 책을 구매를 했고 여기로 배달이 올 예정인데 그 왜 아직까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막 찾아보다가 제 전화번호랑 그 물건 어떤 걸 샀는지를 막 알아 적어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희가 지금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토요일이구나. 제가 지금 토요일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내일 한번 알아보고 내일쯤에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 다음날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막 전화가 와. 보니까 알라딘이야. 그래? 그러고서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대로 실망스럽더라고. 죄송한데 저희가 물건이 없어진 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뭐 물건 시켜서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뭐 다시 배송해 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잠실 매장에 다시 가는 걸로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서 또 그걸 상담한다고 한 주 지나고 그러고 또 한 주 지나서 지금 이제 3주 지나서 겨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받아와서 이제 읽어보고 있는 거고요. 팔로우 하고 계신, 워커스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좌빨잡지예요. 좌빨잡지고, 이 띠용은 뭐에 대한 띠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지 간에, 하여간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좌빨잡지거든. 근데,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자본주의 바깥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는 걸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본주의적인 일처리는 좀 못한다라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을 좀 강화하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럴 리 없거든? 근데, 도대체, 제 동생은 그래요. 그거 택배가 CJ에 대한 통은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물건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왔단 말이야. 그 CJ 대한통운 파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 경남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fuck 신자유주 뭔 얘기 하려 했지? 근데 그 파업 이슈가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나? 그냥 그 신천점 담당자가 멍청이였겠지. 그런 건데 모르겠고 하여튼 시간에 내가 대단한 곳에 한 것도 아닌데 이 잡지 세 권이 왜 없어지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어요. 이런 확증 편향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돌아와서 항상 온라인으로만 보고 실물을 좀 만져보고 싶다. 피지컬한 카피를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져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너무 신랄하게 비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상업지가 가져가는 어떤 일관되고 정돈된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매호 디자인 담당자가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최신호죠. 제일 최신호는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팀이 맡았고 그 다음에 43호가 이거구나. 네, 이거는 좀 약간 과감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이거 한 사람은 누구였더라? 김동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새로운 느낌의 이제 시험적인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거는 손혜인이라는 분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 식이고 항상 그리고 목차 디자인도 항상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어디 갔노?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고 이거 목차는 또 아마 뻘겋게 생겼을걸? 내 기억에는? 여기 있네. 여기는 또 목차 이렇게 뻘겋게 생겼고 그래서 매호 다르게 하고 매호 이제 일관성 없이 그렇게 가요. 되게 실제 피지컬한 카피를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확실히 잡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이렇게 디자인 먹이고 레이아웃 먹이고 이제 페이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고 이제 그 전체 페이지를 쫙 펼쳐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독하실 분들은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대부분의 서점, 그러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데서 취급을 하고, 물질, 이렇게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의 죽음을. 일관성 얘기하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구독하는 것 중에 애드버스터즈라고 하는 잡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좌파의 잡지예요. 월가 점령 시위를 이 잡지가 주창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옛날부터 유명했던 거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바이 나띵 데이, 바이 나띵 크리스마스 이런 거 캠페인 진행했었고, 아무도 되게 안 유명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높이 사고 있는 것 중에는 블랙스팟 컬렉티브, 흑점 집단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브랜드에다가 검은 점을 찍어버리라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 하여튼간에 되게 급진주의 쪽에서는 그냥 구독할 가치가 있다고 할까, 아직은 전 세계에서 상당한 퀄리티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있는, 아마 89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만드는 비영리 잡지일 거예요. 그런 곳인데, 이 잡지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직선은 불경하며 부도덕하다 라는 명언을 항상 인용을 하면서, 일관되고 직설적이고 성장주의적이고 규모를 중시하고 어떤 모든 근대적인 기획에 대해서 뻑큐 날리는 그런 잡지예요.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가장 선전하고 있는 것이 광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자본 친화적인 광고들에 대해서 패러디를 가하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을 다양하고 급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잡지라서 2달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봐줄 만한 가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잡지는 아니고 외국 잡지다 보니까 좀 보기 빡신 감이 있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정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 하여튼 돌아와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실패가 목격되고 있는 근대적이고 남성주의적인 경제 성장 기획의 어떤 한 가지 요소로서 이제 혁파되어야 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여하튼지 간에, 워커스란 잡지, 이번에 읽으면서, 피지컬 카피 보면서,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잡지 역시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진주의적인 부분들을, 급진주의적인 의제나 어떤, 방향성,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그래도 가장 내실 있게, 가장 봐줄만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고, 파악해놓고 찾아내고 있고, 이제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6월호 43호인데, 이거의 어떤 테마랄까, 이슈는 뭐였냐면은, 올해 6월이라고 하면, 5월 6월이라고 하면, 이제, 김정은이 깜짝 방중을 하고, 이제, 문재인이랑 김정은이랑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만나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던 때지 않습니까? 그때 제시했던 이 잡지의 멘토가 이 잡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저임금으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놀랐냐면, 이런 거지. 보수파는 약간 상황을 못 믿고 있었고, 대다수 자유주의, 중도 진보주의자,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진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화해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드디어 봄이 온다, 평화가 온다, 신난다.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일관되게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그 무드를. 그런데 이 잡지는 어쨌든 민중언론 참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쌓아온 공력 가지고,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까지 거쳐오면서 봐왔던 그 시각 가지고 이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달까 좀 걱정된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통일 의제를 경제 의제에 흡수시키고 있는 그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워커스를 딱 한 권 구매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2호 한번 사서 보세요.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의외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차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아놨는데 이 페이지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가자북으로 오라 저임금으로 하면서 뭘 모아놨냐면 정치계랑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내용들을 쫙 모아놨는데 다 모아놔서 이 페이지 배경이랑 모아서 보면 좀 섬뜩합니다. 어떤 거냐면 통일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 공용의 이바지 같은 좀 더 근본적이고 숭고한 이유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북한 인력이 값싸니까 그리고 북한에 아파트 지을 땅이 많으니까 통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평화는 자본의 평화일 뿐이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어떤 세상이 오든 노동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커스라는 사람들은 이 워커스 만드는 사람들은 허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통일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좌우반전으로 보이나요? 그렇구나. 나름 뒤집어서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게 페이스북이 바보라서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해서 급진주의적인 매체들, 급진주의적인 메시지들을 보는 재미는 그런 거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생각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걸러서 봤을 때, 이것들은 그냥 좀 더 확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봐주는 건데, 그 중에 이 의견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잡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주목을 못한 건데, 저는 이거는 되게 그 제목 봤을 때도 흥미가 있었고 읽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미묘하다 싶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 통과가 못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빈있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장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 한국은 그 임팩트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을 건데 한국의 경우는 그 긍정적인 임팩트가 올라오는 걸 기다려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의식을 공유하기에 그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아마 못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막말로 호주도 멀쩡한 급여는 호주 달러 18불이었으니까 850 곱하면 얼마인가요? 1시간에 10,000원 당연히 넘거든. 사람값이 비싸는 사람 함부로 못 쓰고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최저임금을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과격하게 올리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산업 구조를 과격하게 바꾸자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그 야간 수당을 줘야 되는 편의점들이 울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튼지 간에 최근에 산 건 이런 거였어요. 산 과정 자체는 우여곡절이었지만 사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달 10,000원이 나쁜 건 아닌데 한 달 10,000원이 나쁜 건 아닌데 1년 120,000원이 좀 빡세서 아마 생각날 때마다 이제 서점 들어가서 납권으로 구매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뭐 제대로 배송되겠지? 뭔 얘기를 했지? 좀 딴 얘기를 해보죠. 너무 좌빨스러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음악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호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음반 산 거 중에 제일 최근에 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일 즐겁게 제일 내실 있게 들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제리 케이 오버라이트.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EP고요. 이 음반은 텀블벅으로 산 거예요. 사실 제리 케이는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원래는 한 2015년인가 16년인가부터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인데 사실 그 전에 몰랐죠. 부끄럽게도. 그랬는데 이제 한동안 음악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음악 소식이 빵 터졌죠. 이제 그 알약이라고 하는 싱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음반을 만들 건데 솔직히 얼마나 피지컬 카피가 팔릴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그 텀블벅 한번 열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선주문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게 이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인을 받기는 했어요. 예, 모두한테 다 사인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묘한 자랑이긴 한데 이게 어쨌든 그냥 CD 깍인데 이제 그 CD 뒤에 있잖아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왜 시계가 뜨노? 네, 보시면 안 뜨네요. 잠시만. 어디 있더라? 여기 있어. 네. 여기 안 보일 건데, 여기 이 자리가 옆토군이라고 해서 제 텀블벅 이름 적어놓은 겁니다. 뭐 하여튼 제가 후원자 이름들을 이렇게 뒤에 배경에다 적어놨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지?
음악, 텀블벅 할만해요. 네. 제 지인들도 텀블벅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제 지인들 중에 텀블벅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돈 생기면,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지인이 뭐 한다. 그러면 일단 눈 감고 무조건 일단 지르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샀지? 그거 나중에 읽어보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약간 가져왔지만, 저번에 나왔던 조현희 게스트가 만들었던 전국투표전도, 이것도 약간 물론, 텀블벅 공개되기 전부터 저한테 상담해가면서 만든 것이라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텀블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인 찬스도 있었고 제가 사실 이 내용 윤문을 해줬었어요. 이거 글 본문 띄어쓰기라든가 뭐 맞춤법 같은 거 봐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봐주마 해서 이제 보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최선만 봐주고 나머지는 누구 돈 주고 맡기렴 하고 넘어갔는데 여튼 그러면 나한테 그냥 한 권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돈 줬어요. 돈 주고 그냥 샀어 이것도. 그리고 어디 갔노? 제 또 다른 지인 중에 이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대학 문학회에서 이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키워드 가지고 소설을 쓰고 그거 모아서 이제 좀 찾아주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모아서 이제 후원해주고 한 건데 귀중한 결과물을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여튼지 간에 자기 아는 사람들, 문학회 사람들끼리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이제 키워드 정해가지고 이렇게 단편소설 쓰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제 합동평가해주고 그 녹취 적어서 이제 이게 소설 끝에 넣어주고 이런 거를 해서 모은 동인지지, 그야말로 동인지야 이거. 그런 것도 이제 텀블벅으로 이제 돈 모아주시면 인수할게요 이런 게 있었는데 내 친구란 말이야, 내 지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단 눈 딱 감고 지르고 나서 내가 뭐 샀지? 하고 다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내 지인이 쓴 소설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재미없네 그러고 껐어요. 껐댄다 덜었어요. 그러고 뭐든지 간에 제 지인들 텀블벅 하는 것은 제가 무조건 사고 있습니다. 김어진 쇼 하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무조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어쨌든 돈은 사람한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 여러분 계신 중에 이제 텀블벅 하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죠. 김원진 쇼의 호스트로서. 여튼 돌아와서 제리케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갑자기 짠내난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2016년에 제가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그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제리케이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듣진 않았었어요. 그냥 감정노동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 선물로 받은 음반이 이제 3집 감정노동이었거든요. 그 3집 감정노동 들으면서 괜찮네, 좋은 음반이네 그러고 무슨 지 들었는데 기왕 이렇게 듣게 된 김에 좀 디스코그래피를 찾아볼까 그러고서 이제 음원 사이트 보다가 2집을 봤어요. 2집 리비지 콜? 리비지 가세요? 제리케이. 본명은 김진일이고, 그냥 제리케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옛날부터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였더라? 이름 기억 안 나. 소울 컴퍼니라고 하는 크루가 있을 때부터 활동하던 되게 오래된 분인데,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분인 거고요. 뭔 얘기하고 있었지? 여튼지 간에. 사실 이분의 음악 자체를 그렇게까지 엄청 즐겨 듣고 흠뻑 빠져있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디스코그래피 찾아보다가 이 집 현실적이라는 음반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좋네. 그래서 조금 들어보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제 편의점 알바가 평일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평일 오전에 어느 날인가, 평일 오전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잠이 오잖아. 그러니까 잠을 깨야 되잖아.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리케이 음악 듣기 시작해서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이 집을 딱 켰는데 거기에 해커스와 시크릿이라고 하는 트랙이 있다. 첫 번째 버스랑 두 번째 버스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아침에가 밝고 방금 잠든 것 같은데 또 밝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거 내 얘기란 말이야 지금. 아침 5시 18분에 분당선 첫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진짜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또 아침에가 밝았다.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를 써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훅 가가지고 그러게요. 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편집본에서는
다시 보기 편집 보는 사람만 넣을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들지? 잠시만요. 여기서 스피커 틀어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좀 음악을 크게 틀어야 제 마이크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넣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지. 나는 이 음반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뮤직으로 가도 되겠다. 뭔 얘기 할라 했나? 뭐 하여튼지 간에, 그래서 그 2016년에 진짜 그 편의점 일하면서 거의 무슨 뭐, 노동요도 아니야. 무슨 뭐, 테라피 받듯이 JLK 2집을 그렇게 들었었어요. 약간 뭐라고 할까. 제리케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아티스트 음악을, 심취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대부분 아마 그런 식일 거예요. 되게, 제리케이의 경우에는 좀 힙합 씬에서 좀 흔치 않은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에게는 좀 흔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막 해주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그냥 이렇게 훅 온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3집의 경우, 감정노동의 경우는 콜센터라고 하는 아예 제목이 콜센터인데, 콜센터 이야기를 그냥 해버렸죠. 콜센터 이야기를 주제로다가 감정노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버린 건데, 뭐,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현실 얘기들. 근데 요즘 힙합엔 안 나온 얘기들. 그런 걸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틀어놓을게요. 소리가 나올려나 그랬네? 노래 들리나요? 내가 말고 방금 전에 것 같은데 또 말고 나의 경우는 편의점이죠. 음악 분위기가 되게 막 몽롱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 새벽 느낌을 일부러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가사에 새벽 나오니까 아마 새벽 느낌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새벽을 이 사람은 새벽을 살아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그런 분위기인 거지. 믹스를 그렇게 나왔어요. 힙지들은 아마도 이거 랩 개구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데 바코딩이 나오는 말이야. 머리로 쓴 것이야고도 상관없어요. 이 머리로 쓴 가사 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이 사람은 새벽을 살아본 것 같아. 적어도 이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훅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편의점 일하는 거 진짜 솔직히 이 트랙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다른 트랙들도 있었지만. 그치, 다 똑같거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요즘 이런 힙합이란 거 별로 없어요. 이거 녹화본에서 얘기하다가 재미없는 것 같아서 말았던 얘기인데, 요즘 힙합이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 되게 장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르에서 나오는 얘기만 줄창 나오고 그 장르 바깥의 이야기가 흡수되지 않는다고. 웹툰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장르화돼 버린 것들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가들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라이트 노벨에 어떤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냐면 라이트 노벨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힙합 가사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힙합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자기 뭐라고 해야 되지? 폐쇄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그런 식이고 욕이나 잘 넣고 그 펀치라인이나 예쁘고 라임이나 잘 맞으면 좋은 가사인 줄 알고 그게 어쨌든 자기 증식, 자기 소멸인 거는 모르고. 그래서 이분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 힙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뚝심 있게 그런 것 좀 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 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거북선 막 이러고 있고. 해서
좀 장르 바깥에서 장르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리 케이가 어느 정도 이 의의가 있지 않나. 심지어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진짜로 건드려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트랙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버라이트 음반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음악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틀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했을 줄 몰랐어요. 라이브를 하길 잘했어요. 어디 갔노? 제가 가끔가다 어디 갔노 만화 이러고 있는 거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잘못 배운 말버릇입니다. 저 이런 식으로 되게 말버릇 잘못 배운 게 많아요. 전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쓰면 미치시겠지만 어디 갔노 이거 에디트 앨범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누르는 거구나. 네, 해서 사실 여기 실려있는 트랙 중에 이번 트랙이 아이봉이거든요. 아이봉은 제가 김어진 씨 5화인가에서 노래방에서 한쪽 마이크에 그 MR 틀어놓고 다른 쪽 마이크를 했었는데 망쳤죠. 그래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사실 곡 자체는 명곡이에요. 일단 아이봉으로 시작하실게요. 노래 자체는 좋다고. 잠깐만. 오케이. 교회에서 이런 거 틀어놨다. 그러니까 제리 케이 이분이 디스 못한다, 디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그거였어요. 힙합씬에서 놀림거리였어. 그러니까 아이폰 가지고 눈을 씻고 싶다 뭐 이런 가사를 막 써놨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회가 어울리는 곡을 따로 트겠습니다. 뭐 하여튼지 간에 이 곡은 희한하게 누군가를 엄청 디스하고 있는데 뭐 욕설할까 그런 게 없고 아주 인충무해합니다. 뭐 사람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고 욕 먹는 사람만 다치는 아주 희한한 가사예요.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가사죠. 좀 들어볼까요? 뭐 이런 음악입니다. 사람들이 제리 케이 그 랩에 그 타격감이 없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리 케이가 아마 빡쳐가지고 한 번 이렇게 하고 지나간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이게 이 곡이 선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EP를 제가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아무리 제리 케이 팬이라 해서 꼭 사야 되나? 내가 뭘 믿고 이 사람 음반을 사야 되지 했는데 이 트랙 하나가 좋아서 사실은 샀어요. 김치국만 한 방울보다 가벼운 문장 내 영혼도 제법 살려시 몇 백에도 나가지만 요즘 제리 케이가 어쨌든 어떤 그 힙합 크루라고 할까 레이블의 사장직으로 있는데 거기 소속돼 있던 덤말릭이라고 하는 인간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완전 자중 모드로 들어갔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자중하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지간에 그러기 전까지는 뭐 그 힙합씬에서 유일하게 안 빠은 그런 크루로서 아주 지금 가사 나왔지만 제일 무해한 래퍼한테 제일 악명 높은 크루로 이제 악명 떨치고 슬릭이 데이지 얼라이브 소속이에요. 데이지 얼라이브 사장님인 거고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방지고 못된 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전혀 못되지 못한 그 데프콘의 말을 빌리면 갑자기 욕하면 게임이 됩니까?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봤을 때 제리 케이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재이고, 이렇게, 이렇게, 요즘 랩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뭐 제대로 이제 그 디스도 못하고, 그냥 착한 척해서 패미들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래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글쎄, 그런 래퍼라고 생각하는 너의 사고방식 능력 수준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의견은 가도록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이 CCM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지 간에 이런 곡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Mercy라고 하는 곡인데 갑자기 DJ처럼 되어버렸다.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었을지도 알코올 냄새가지도 기억에 수놓았다는 놈은 없어도 왜 모르겠어 난 drugs 먹다 해본 적은 모르겠어 난 양쪽 시력 전부 2020 모르겠어 아마 눈 가린 게 숟가락인 게 모르겠어 그때 있으면 그 춤을 추던 것들이 묻어 그 책을 지게 다니는 무법자들이 아니라 그 언니는 그 틈은 늙었던 인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가사 자체는 되게 은유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가사 자체는 되게 은유적인데, 전반적으로 나중에 한번 그 가사 검색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리 케이도, 이게 지금 노트북 스피커 켜놓은 거를 지금 마이크로 키는 거라 가지고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냥 억지로 틀어놓은 거예요. 정말 음악 방송 제대로 하려면 뭐 이게 끼우고 어쩌고 해야 될 건데 지금은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편집 보낸 음악 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곡의 경우에는 되게 교회 얘기 하나도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버스는 어쩌면 신의 창조주 그러면서 이제 신 얘기 좀 하고 그러고서 되게 교회 사람들 알아들 수 있을 만한 단어들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리 케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모르는데 분명히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빠음에 관련해서 따지고 있는 노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시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부드러운 소송의 끝이 없는 난너 같은 생각이 내 말이 다 들렸길 바래 근데 누가 더 좋은 것 같아. 사람의 하늘이 오늘로 소개돼가고 있고 왜 곁에 10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11조 얘기거든. 그 위에 떠있는 모지제. CCM 얘기하는 거 조금 얘기하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CCM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멍청하고 기본적으로 장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장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평이 가능한 대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문화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콘텐츠들은 비평받을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비평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비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퀄리티를 올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7,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서 성가대 하고 그 찬양팀 하면서 실력을 키워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반대예요.
이제는 그 반대예요. 외국 그 실용음악학과 해서 이제 음악 공부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애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애가 교회에 붙잡혀 끌려가죠. 해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봉사하고 지금 공감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을 해주세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여튼지 간에 뭐냐 이럴지 여튼지 간에 그래서 CCM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전혀 어떤 장족의 발전이라는 건 없었고, 물론 장르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대부분 사람들에게 컨템포러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동시대적이지 않다. 사람들한테 이거 CCM인지 뭔지 몰라도 되지만 그냥 한번 먹어봐라고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CCM이니까 감안하고 들어. 그런 식으로밖에 소개해줄 수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제리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 상업음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런 음악을 넣어버리는데 이거는 사실 내용이 다 교회 가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교회 현실에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퀄리티 있는 음악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음반의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샀더라.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어떻게 샀더라? 이거 호주로 배송받았던가? 아니야. 이거 호주로 배송받지 않았고 귀국해서 샀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텀블벅 하길래 아니다. 그거였다. 아닌데 정확히 기억 안 나네.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건 오는 거 자체는 최근에 났어요. 그래서 물건을 샀고, 사실 또 이런 식으로 되게 괜찮은 음악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과격 좀 강화될까, 좀 낮될까,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무겁될까 하는 곡들도 있고, 이제 하이한 곡들도 많아요. 되게 분위기 좋고 날아가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틀어놓고 그냥 얘기를 좀 할게요. 제 PM 2.5라는 곡인데, 호주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요. 비춰서 살짝 눈 감을 때 같은 구름과 구름이 서로의 말을 보고 미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모임과 너와 내가 똑같은 거라는 사람들이 조직과 그 얼마나 누구를 떠올린다. 제가 이 노래를 왜 굳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틀어놓느냐면 이 음반 분위기 좋다는 걸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제가 호주에서 제 생일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혼자 보내는 생일인데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타고 다니던 트램이 있었어요. 이 트램 한쪽 종점에는 제가 맨날 다니는 교회가 있고 다른 쪽 종점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포트 멜번이라고 해서 나름 딱히 볼 건 없지만 재미있는 볼만한 바닷가 항구가 있죠. 그래서 이 트램을 타고 쫙 갔죠. 그날이 되게 맑았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딱 틀어놓고 간 거죠. 그리고 노래 가사 자체는 참 오늘 날씨가 맑고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난 이 하루를 즐길 거야 이런 가사인 거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땅 넓은 호주에서 이제 구름 하나 없는 항구를 이렇게 쫙 보면서 피시앤칩스 먹고 나와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 안 오고 아무로나 건드리지 않는 그런 순간을 혼자서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다니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안녕 감사합니다. 제일 즐거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얘기를 하고 아마
전송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JK 음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텀블벅으로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CD를 사는 것은 가능할까? 아마 안 가능할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데 이제, 아마 음원 스트리밍은 될 거니까, 좋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아마 구매하거나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이거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피지컬 카피를 샀었고, 지금 그걸 자랑한다고 지금 시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손에 있다 이거야. 뭐, 그렇고요. 또 어떤 거 소개할 수 있을까? 교회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소개를 하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독교 콘텐츠는, 음악을 포함해서 CCM이든 뭐든 기독교 콘텐츠는 비평을 받을 수가 없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되게 그래.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폐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문화 세계이고, 그런 조직이고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만화가 나온다, 기독교 웹툰이 나온다, 뭐 기독교 드라마가 나온다, 뭐 기독교 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음반이 나온데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에는 어떤 성스러움, 착함, 예쁨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야만 하는 콘텐츠인 거거든요. 기독교 콘텐츠라는 게.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나가고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도 꽤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적어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상업 콘텐츠 퀄리티를 가져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애글툰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최근에 나온 만화가 2권 있어서 그거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의인을 찾아서 라고 한 책이에요. 일단 만화책이고요. 네. 기독교 만화라고 소개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딱 봤을 때 뭐 의인이니 뭐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뭐 이렇게 책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평범한 뭐 웹툰 모아놓은 책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만든 건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다시 할게요. 사랑 없어지니까 또 혼자 말한다. 사실은 기독교 콘텐츠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만화는 어떤 점이 좋으냐? 일단 비평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멀쩡한 만화라는 거예요. 되게 멀쩡한 만화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헤롯 대왕에겐 비밀 경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 경찰대는 내가 속한 갈릴리 감찰단의 전신이다. 그러면서 캐릭터 2명을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냐? 마르쿠스라는 애가 있어요. 해가지고 만화의 배경은 1세기 1세기 예루살렘 이쪽이고요. 거기서 어떤 시민경찰단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자경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어떤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의 아내는 생선장수를 하고요. 그 생선장수한테 이제 배달되어야 할 생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다가 제보를 받죠. 이 수레가 어디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가면서 뭔가 찜찜한 거지. 그 수레를 타고 돌아올 것 중에 생선도 있지만 자기 딸도 있거든 거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레가 없었대. 그러면 우리 딸은 어디 간 거야? 그러고서 찾아보니까 딸도 없었어. 그러고서 사방을 돌아다니고 사건 수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건데 나중에 이 딸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되게 그 예루살렘에서 쓰레기장 메리터라고 생각되는 그런 되게 더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애가 생선통에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기독교 만화인데 어린애가 죽어서 유기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좀 흥미가 돋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범인은 누구냐? 왜 헤롯 대왕은 내가 이거 수사하는 걸 그만두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들 이 얘기로는 막 나와요. 그래서
물론 기독교 만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어떤 상업 만화의 장르와 상업 만화라는 장르가 가져가는 어떤 규칙과 능력 수준 캐패시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면 이해가 막 꼬꼬라져요. 되게 막 재미있다가도 막판에 객심부족으로 막 모든 게 갑자기 급수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초반 중반은 꽤 봐줄 만해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파면 팔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몰랐던 세계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어쨌든지 간에 되게 그냥 범죄 스릴러로서의 느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게 독특하게도 1세기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한국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얘기를 알아요. 심지어 2000년 전 얘기라고 그거를 자료조사 다 해가지고 지도 그리고 뭐 건물 그리고 사람 캐릭터 만들어서 이렇게 다 열심히 만화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이 정도면 기독교 만화에서 기독교 떼고 만화라고 해도 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서점에도 걸려있고 되게 평범한 만화들을 엄청 애쓴 만화예요. 사실 대부분 기독교 만화나 대부분 기독교 콘텐츠가 평범한 콘텐츠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 기독교 콘텐츠라면 기독교 콘텐츠이기 콘텐츠여야 기독교 콘텐츠가 될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이기만 해. 기독교 쪽 콘텐츠들. 음악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든지 다. 기본적인 사회가 가져가는 퀄리티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매우 불만족이던 차에 그 애끌툰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메인 작가님이 냈던 책. 이거는 재밌게 봤었어요. 지금도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건데 한번 쫙 몰아서 보시려면 책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또 다른 그 후속작은 뭐였냐면 창조의 연대기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책 제목이 봤을 때. 그냥 창조론에 대해서 왠지 창조론에 대해서 얘한테 엄청 설득을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설득시킬 만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 얘한테 넌 그딴 창조를 믿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기독교만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하는데 넌 그딴 창조를 믿니? 너 정말 과학을 알긴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빡쳐가지고 근데 얘는 또 사실은 얘를 짝사랑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얘한테 미움받고 싶진 않고 그러면 창조론이 뭐 정확히 뭔지 과학과의 관계는 뭔지 그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랑 같이 그러지 말고 날 좀 가르쳐줘. 우리 같이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또 계기가 있어서 좀 억지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계기가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창조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론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6영업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노아의 홍수는 진짜고 공룡시대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 지질학과 현대 어떤 천체 물리학을 전면 부정한 이야기들. 근데 그거는 극단적이랄까 왜곡된 창조론이고 사실 창조론의 갈래는 많았으며 그 중에서 그 입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관찰을 해보고 과학과의 조화랄까 어떤 상호 참조를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책이에요. 그런 주장들이 꽤 여러 책에서 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두껍고 신학서적이니까 사람들이 못 읽지.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출판사에서 이제 작가님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이러이러한 창조론 관련 책들이 있는데, 이거 다 묶어가지고 만화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이 작가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도 억제될 것 같고, 그냥 하이틴 로맨스로 만들어서 대충 섞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싸해서 만든 만화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의 퀄리티는 나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거든. 고등학생들의 하이틴 로맨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맨스 드라마 하는 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한민국 기독교 만화는 2017년에 와서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이 만화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천드릴 수 있냐면 일단 창조론이 뭔지 좀 알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만화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사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라는 경우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아주 전형적인 만화 줄거리로서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의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들을 기독교 이야기 섞어서 달았다는 점이 의의가 있고 실제로 재미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나마 애끌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만화 중에서 이게 제일 덜 억지 같아요.
제일 자연스러운 전기가 제일 자연스럽고 마무리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끝나요. 그런 거라서 저는 되게 유익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좀 놀란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이것저것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고 있고 아직 못 산 것들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느껴본 것도 있지만 돈이란 거 벌어서 어디다 쓰는 말이에요. 돈이란 거 벌어서 뭐 자본 쌓을 건가? 아니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노후 대부야 할 건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쌓아놓을 수 있는 어떤 인쇄되어 있는 물건들 내지는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어떤 의의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기념품으로 쌓아서 이제 비매품으로 쫙 만들어 놓고 영어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게임에 취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게임에 취미가 있었으면 온갖 게임을 다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인쇄 매체들을 조금씩 소화하는 것 말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사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판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텀블벅 하시는 제 지인분들의 것들도 다 사줘야 되고 저 눈 감고 사거든요. 텀블벅에서 뭐 하면 그것도 사야 되고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잡지들도 구독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고래가 그랬어도 사실 구독하고 싶은데 고래가 그랬어가 워커스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선뜻 이게 손이 안 가고 비기슈라든가 뭐 이렇게 의의가 있고 살만한 것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돈 벌면서 하게 됐고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자막을 넣기가 귀찮아서 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한 명밖에 없었고요. 반응을 안 하는 데서 혼자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의외로 혼자는 나가지 못하나 봐요. 그리고 목이 슬슬 아프네요. 벌써 9시고요. 소녀전선 2주년 기념 선물 세트 뭐 이런 것도 샀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누가 관심이 있어요. 좀 더 의의가 있는 걸 사야지. 해서 시간도 늦었고 오늘 라이브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김어진 쇼 이번 화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게스트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진행 못하네요. 나 진짜 진행 못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하자면 어차피 내가 편집할 거니까 한마디 하자면 아유 라이브 잘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옛날엔 나도 그랬지. 근데 이렇게 정작 내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서 하니까 되게 안 되네요. 일단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은 비가 올란 멀었지만 비를 기다리면서 이 더위 참아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저는 이번 주도 이렇게 뭔가를 내보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번 주는 김원희쇼 23화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예언오는 김어진쇼 23화 라이브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김어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